안녕하세요. 디지털 타임스 북방문화 맥을 잇다 칼럼 시리즈 네 번째 섹션 중앙아시아 과거에서 미래로 지피를 맡고 있는 이광태입니다. 오늘 디지털 타임스 저의 칼럼 마지막 여덟 번째 이야기는 우리 일제 치하 민족 계몽 운동과 중앙아시아의 비슷한 민족 계몽 운동이었던 자디디즘의 서로 비슷한 점, 또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9세기에 중앙아시아와 한반도 사이에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침입하는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 곳곳에 진출하는 바로 직전에 중앙아시아에는 아미르 나스룰라는 인물이 있었고, 우리 조선에는 이제 흥선대원군과 그 후에 또 이제 개화 시기에 고종 황제와 또 다양한 그런 어떤 근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애썼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유사성이 보인다라는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20세기 초에 이미 이제 식민지가 되죠. 우리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식민지 지식인들, 현지 우리 한반도의 우리 민족 또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민족들이 이미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근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계몽하고 그런 대중운동에 대해서 어떤 공통 분모가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으로 어떤 영화도 나오고요, 드라마도 제작되고 독립전쟁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무장투쟁에 대해서 이제 열악한 그러한 무기와 훈련 상황이지만 열의와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의병들이 또 독립군들이 이제 일본 일제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의열단이라고 해서 국내에 이제 투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셨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무력 투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는 것이 또 사실이지만, 이분들 이외에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어떤 삶의 질, 어떤 근대에 맞서서 어떻게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 또 관습, 어떤 고정관념들을 극복하고 좀 더 현대적이고 근대적이고 선진화되게 우리 민족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적 투쟁, 자강운동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자강운동 또는 이제 계몽운동은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좀 적고요. 또 어떤 우리 그런 이유에서도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제 치하 우리 민족 계몽 운동이 특별히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국민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했으며, 또 대한 광복회나 어떤 그런 대동단결 선언 1915년과 17년에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민주공화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념을 보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앞으로의 우리 45년 해방 이후에 우리가 어떤 민주공화국을 이제 만들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민족 계몽 운동의 한 결이라고 할까요? 한쪽 라인은 사회주의 사상이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식민지 지배 타파와 계급투쟁을 동일시에 했는데요. 어떤 이런 사회주의 계열이 그 이후에 광복 이후에는 남북으로 나뉘어서 또 동족 간의 어떤 상잔의 그런 아픔을 겪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한 연합되어서 일제와에 맞섰던 그런 역사도 있었다라는 점이 또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몽 운동가들이 특별히 이제 중시했던 것을 보시면 교육, 언론, 그리고 소그룹,
이 세 가지의 역점 분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은 학교를 설립해서 민족을 교육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자산가들이 자신들의 어떤 자산을 내놓고 민립대학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민족적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었고요. 언론은 대중에 대한 교육이었죠. 그리고 1930년대에 이제 사회주의 노선이 주류를 이루었던 상황에서 노동, 농민, 또 형평, 여성, 학생 운동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1940년대 학생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상황에서 독립군과 유사한 조직 체계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롭게 이런 일제 치하의 한반도의 민족 계몽 운동과 유사한 모습이 러시아의 식민지로 전락한 중앙아시아에서도 발견됩니다.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어떤 그런 침략에 의해서 중앙아시아가 식민지가 된 것은 좀 우리보다 이른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됐지만 러시아는 1865년부터 68년에 걸쳐서 무력으로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중앙아시아에 러시아의 직할령이라고 하는 투르키스탄 총독부 그리고 보호국인 부하라 히바르의 그러한 조직으로 중앙아시아를 재편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우리 독립운동이나 의병활동처럼 어떤 그런 무력투쟁을 한 적이 있었으나 점차 이제 러시아 제국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좀 자강운동, 문화를 좀 개혁하자 이런 운동에 더 주목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지식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학계 용어로는 자디디즘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디드주의라고 하는데요. 자디드라는 말은 페르시아어 또 투르크어에서 새로운, new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술이 자디드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 신식이라는 용어에서 이제 자디드라는 용어가 나오고 자디드들 이러면 이제 신식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무슬림 근대주의자 자디드들은 사실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고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서 우리 흑해 북쪽에 또는 카스피해 북쪽에 있는 볼가 우랄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흑해 북쪽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있죠. 이런 크림반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볼가강 유역에 타타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몽고 제국의 후손입니다. 몽고 제국의 어떤 그 유목민들이 러시아를 전 세계 유라시아 제국 전체를 정복하면서 러시아를 이제 통치했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인데요. 이런 타타르 사람들은 일찌감치 무슬림이 됐고 또 가까운 그런 지금 터키 오스만 제국과도 교류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의 식민지가 러시아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러시아 통치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타타르 사람들 그리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19세기의 유럽의 열강에 의해서 정말 이슬람 사회가 좀 위협을 받고 어떤 근대화에 봤을 때 어떤 후진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육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타타르에서 나오는데요. 이스마일 가스피랄리 또는 이스마일 가스피르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방식, 기존의 어떤 무슬림 막탑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 서당에서 배우듯이 다 메모라이즈, 다 외워. 그래가지고 우리 사서삼경 외우죠. 하늘천 따지 외우듯이 거기서도 코란이라든지 주요 경전들을 암송을 시키는 걸로 교육을 대체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고 과목도 지리라든지 과학, 수학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점점 변화하는 데에서 언어 같은 것도 단순히 아랍어만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투르크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랍어만 가르쳐서 될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투르크어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다양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를 주창을 하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또 중앙아시아의 자디드들, 또 아까 말씀드린 타타르 자디드들이 이제 잡지, 신문들을 막 만들어서 대중 계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러한 많은 잡지들, 거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나라고 하는 잡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중앙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마흐무디 호자 베흐부디라고 하는
어떤 그 무슬림 선각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이 신문 같은 데 보면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 사회의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슬림, 특별히 이제 무슬림 성직자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대중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또 그러면서도 사회의 어떤 고질적인 병, 음주, 술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좀 개혁하자. 세계는 변화하는데 우리가 이루고 있을 수는 없다. 인재를 양성하자. 외국에 유학을 보내자, 젊은이들을. 이런 이제 다양한 주장들이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문들, 잡지를 통해서 또 연극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극을 통해서, 왜냐하면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계몽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이제 1910년대에 그룹들을 조직하게 됩니다. 문학 서클, 독서 클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책을 읽고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그룹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그룹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단순히 자기 중앙아시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슬람 사회 전체, 그 당시 이슬람 사회라고 하면 이집트에도 이런 비슷한 운동들이 있었고요. 오스만 제국, 이란, 페르시아, 카자르, 페르시아, 인도 이런 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책들, 신문들 이런 것들 복사에다가 서로 읽고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이 근대화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터키에서 발생한 청년 투르크당의 영향을 받아서 청년 이제 우즈벡이라고도 하고요. 청년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들, 청년 부하라, 청년 히바 이런 사람들이 그룹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게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받아서 그 후에 영향을 받고 지원도 받고 해서 중앙아시아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씨앗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 자디드 또는 그 자디드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어떤 그런 이제 자디드들 또는 우리 한국의 어떤 계몽 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성공보다 좀 실패에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그런 평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련 시대가 오래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우리 민족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근대화를 주장하는 게 전통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일본이나 러시아의 어떤 그런 식민지 통치 그 측에선 보면 어떤 자기네들로부터 독립운동처럼 보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양쪽에서 좀 어떻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1945년에 독립을 하게 되고 중앙아시아는 독립을 한 지금에서 봤을 때에는 이러한 식민지의 그러한 현실에서도 뭔가 교육, 언론, 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국의 동포들의 근대화, 사회 개혁에 힘썼던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어떤 민족 문화 운동은 식민 지배 속에서 민족의 근대화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독립을 지향했던 젊은 지식인들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공통된 것이다. 공통 분모가 있다. 접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자강운동이 20세기의 치욕의 역사를 겪은 한반도와 북방 사이에 어떤 또 그 이외에 다른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다른 지역을 아우르는 역사적인 보편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중앙아시아 과거에서 미래로 8편의 칼럼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또 저희 HK 국가전략사업단은 중앙아시아와 한반도 사이 문화 접점을 찾기 위해 더욱 연구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